귀신 보는 이야기. 언제부터 보였는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릴 때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1톤 트럭에 받쳐서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약 10m 이상을 공중에 떠서 머리부터 떨어졌고 꼼짝도 하지 않고 왼쪽 다리는 기역자로 꺾여 엎드려 있으니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급차가 아닌 어디선가 나타난 택시기사님이 절 싣고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님이 절 태우고 병원으로 가면서 계속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마 전 그때까지도 정신이 없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튼 전 응급실로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린 건 3일 후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꼽고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 제가 눈을 떴다고 합니다. 호흡기를 잠시 떼어내고 저에게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물어봤고 전 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부모님이 오셨고 전 추운 날씨에 스테인리스 침대 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왼쪽 다리는 부러져서 퉁퉁 부어있고 머리는 왼쪽 눈부터 피멍에 피범벅이었다고 하셨으니까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와 새빨간 눈동자를 보면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종합병원에서 일반 개인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금요일 오후였던 시간이 일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뭔가가 보였던 것이 말이죠. 하지만 중학교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게 귀신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들 투성인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지금도 의아해하는 게 있습니다. 절 옮겨준 택시기사님입니다. 어느 누가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을 영업용 차로 병원에 옮겨준답니까? 그리고 머리와 다리에서 상당량의 출혈이 있어서 차 뒷자리가 피범벅이 됐다고 합니다. 또 환자가 살았다고 한다면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바랄 수도 있는데 옮겨주고 나서 감쪽같이 사라지고 연락도 없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안에서 알아들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말. 같이 타신 그분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외국어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도 아닌 이상한 말로 계속 떠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퇴원하고 나서 절 찾아온 퇴임하신 선생님에게 들었지만요.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귀신을 본 경험을 적어볼까 합니다. 제 기억에 아마도 대학교 2학년 때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1학년 동안은 동성 친구들과 정신없이 술 마시고 노느라고 미팅 같은 건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성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그닥 마음이 가는 애도 없었고요. 그러다 대학 2학년이 되고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학교에서 축제도 하고 신입생들과도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일 때라 슬슬 미팅 같은 걸 내심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팅은 아니고 친구의 여자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친구는 같은 과 1학년 후배와 사귀고 있었는데 밥 먹는 자리에 우연히 데리고 온 거죠. 그것도 친구들과 같이. 속으로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학생 때라 다들 돈도 많이 없을 때라 처음에는 밥 먹으러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시내 극장 근처에 있는 분식집인데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분식집입니다. 항상 사람이 붐비고 주방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할머님 두 분께서 음식을 만드시죠. 그리고 알바생만 해도 3-4명 되는 집이었습니다.
한참 잘 먹을 나이라서 그런지 배도 고프고 시간도 늦어서 앞에 이성이 있건 말건 잘 먹고 있었죠.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서 좁은 테이블에 앉아 정신없이 웃으며 분식을 먹고 있는데 머리를 다소곳이 묶은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저희 테이블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주방 할머니인가? 젊은 청춘들이 잘 먹고 있으니 예전 생각이 나시나? 아니면 손잡벌 생각이 나시나? 하며 별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쓱 가게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배도 어느 정도 부르겠다. 다 같이 시내나 한 바퀴 좀 걸어 다니다가 분위기 좋은 생맥주집에 가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이 주말이라 그런지 시내에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분위기 좋고 싼 술집들은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골목길 안쪽에 있는 약간은 허름해 보이고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작업성 멘트라고 하죠. 남자 셋에 여자 둘인데 그 중에 벌써 커플이 하나 있으니 2대1의 소리 없는 전쟁이 된 거죠. 뭐 물론 그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무료한 대학생활 좀 활기차게 보낼 생각으로 작업상 멘트를 날린 거죠. 그렇게 영양가 없이 기름진 멘트가 왔다 갔다 한 지 40분, 1시간? 이 정도 시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보기 힘든 술집의 의자들일 수도 있는데 등받이가 좀 높고 푹신한 소파 같은 의자 아시나요? 상대방을 바라보면 머리 위까지 등받이가 올라와 있는 의자요. 아무튼 그 의자 옆으로 그 할머니가 또 나타나시더라고요. 전 속으로 저 할머니 아까 분식집 사장님 아닌가? 장사가 잘 돼서 여기도 운영하시는 건가?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들 앉아있는 위치를 설명하자면 여자 2분이 나란히 같이 앉고 남자 2명도 마주보고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 보조 의자를 달라고 해서 여자친구 있는 애가 그 의자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튼 그 할머니가 저희 쪽으로 걸어오시더니 솔로로 있는 여자의 얼굴을 쓱 보고 다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냥 멍 때리고 보고 있었죠. 뭐야, 아까 그 학생들이라고 보고 가나? 좀 기분이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할머니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더니 너 뭐하냐? 개그하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왔다 간 할머니가 얼굴을 빤히 보고 가니까 기분이 그렇다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제가 보고 있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고개를 빼서 한참이나 봤습니다. 친구가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취했냐? 야, 네가 취한 거 아니야?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아무도 없구만. 야, 머리 뒤로 묶으시고 곱상하게 생긴 할머니 방금까지 계시던 분이 안 보였습니다. 할 말이 없더군요. 이때 제 몸에 털이란 털은 전부 서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느꼈던 이상한 기분들이 한 번에 더해지면서 문득 떠오른 한마디. 설마 귀신?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웃지 못하고 소주를 한 병 시켜 숨도 안 쉬고 절반가량을 마셨습니다. 물론 다들 분위기는 상당히 다운되었죠. 잠시 후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술도 올라오고 아까 본 게 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세히 생각해보니 머리를 묶은 스타일과 다소곳한 이미지만 떠오르지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다리가 조금씩 풀리는데 뒤에서 친구가 한 명이
야, 담배 핀다고 말을 하지. 같이 피면 좋잖아. 이러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나 쟤 맘에 드는데 내가 만나도 되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도 없는데 네 맘대로 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좋다고 웃으면서 담배를 던지고 술자리로 향했고 저는 화장실에 들렀다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자리만 차지하다 속으로 이것만 마시고 먼저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끝난과 동시에 저는 고개를 들어 친구들에게 먼저 간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없는 여자애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20대 초반의 아가씨를 위에서 고개를 빼꼼히 빼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있는 친구는 계속 그 아가씨를 보고 멘트를 날리고 마냥 좋다고 떠드는 그 술집 상황이. 전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고개를 들더라고요. 전 봤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는 그 얼굴을. 그렇다고 자유로 계신 그런 것처럼 눈구멍이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가 얼굴을 안 보이게 가로막고 있는 느낌? 어쩌다 우연히 중학교 친구 이름을 들었는데 얼굴 형태는 기억이 나는데 얼굴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안 나는 그 느낌. 그때는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데 친구들이 다들 제 얼굴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야야, 취했냐? 아까 소주로 혼자 퍼마시더니 야, 집에 가서 자. 이러더라고요. 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혼자 고개를 딱 들고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그냥 앞으로 엎드리듯 쓰러졌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제가 쓰러지자마자 술집에서 취해서 오래 자면 안 일어날까봐 바로 깨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술집에서 다시 정신이 든 저는 앞뒤 안 따지고 집에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 양말만 벗고 바로 침대에 누워 아까 그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뭐지? 취한 건가? 헛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다 잠이 들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멍한 생각에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어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는 이미 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친구는 싱글벙글하며 저한테 대뜸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야, 고맙다. 뭐가? 네가 그날 혼자 들어가서 내가 걔랑 잘 됐잖냐? 뭐? 걔랑 사귀기로 했냐? 아니, 그날 뭔 일이라도 있었냐? 오, 너 저기 학교 정문에 돗자리라도 깔아라. 한 방에 딱 맞추네? 뭘 맞춘 건데? 그날 네 가고 나서 술 좀 더 마셨는데 걔가 술을 계속 마시더라고. 그래서 좀 더 부추겼지. 오늘 잘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시간도 늦고 해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지. 그런데 혼자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밤에 위험하기도 하고 취한 것 같으니 데려다 준다고 계속 졸랐지.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머지는 뭔지 알지? 이러는 겁니다. 전 그날 제정신도 아니었고 또 제정신이었다고 해도 전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었기에 그냥 한심한 눈으로 보고 담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이 절 다시 얼어붙게 만들더라고요. 야, 근데 걔 혼자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집이 한 30평은 되어 보이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대문 열고 들어갔는데 집에 살림도 없고
거실에 침대 하나 딸랑 있더라고. 그래서 개 깨워서 물어봤는데 집에 혼자 산다는 거야. 원래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안 계신다네. 저는 더 이상 안 들리더군요. 친구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는데 며칠 전 봤던 그 할머니가 친구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얼굴도 없는 형태가 그냥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전 속으로 확실하구나, 귀신 맞구나 이러고 있는데 친구는 그날 같이 있었던 다른 친구를 보고 반갑다고 뛰어가더라고요. 그날의 무용담을 자랑하려고 갔겠죠. 뒤에서 할머니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며칠 뒤에 우연히 그날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잘 들어갔냐고 인사차 물어보는데 저한테 잠시 시간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때마침 수업도 비어서 그런다고 했더니 뭐 좀 물어볼 게 있다고 시간 좀 내달랍니다. 전 속으로 친구놈이 건드린 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학생회관 앞에 자판기 커피를 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때 술집에서 할머니 보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억나세요? 뜻밖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할머니 봤다고 한 건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애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친구놈한테 먼저 들어서인지 그러려니 이해도 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 애는 한동안 학교 건물만 보다 눈물을 흘리더니 자기 할머니가 맞는 것 같다고.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하셨는데 엄마는 자살하시고 아빠는 외국에 나가 계셔서 할머니랑만 살았다고 하면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집에만 틀어박혀서 멍하니 있다 보면 본인도 자살하려고 많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들으니 할머니가 계속 자기를 지켜봐주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그 애를 못 봤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건지 아니면 아빠한테 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